제가 대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도 보면서 앞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참 살펴보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도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IT 기업들의 서버 투자 재개에 따른 공급 상승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IT 기업들이 바이든이 강하게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경우에 반독점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공화당이 상원을 사수함으로써 그 제재가 바이든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러한 IT 기업들에 대한 상승도 전일장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데요. 화웨이 제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서는 3분기 수주를 미리 발주를 해서 다 받아놓은 상황으로 인해 삼성전자 또한 좋은 3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 대선 즈음에 해서 화웨이의 5G 관련된 반도체, 보안과 관련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허가하는 그런 모습들 조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4분기에 조금은 주춤할 수 있지 않나 우려했던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실적도 네. 또한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유럽과 미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국에서는 소비 회복들이 경기 회복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의 자연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과 네,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가끔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난주에 제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소비 회복, 경기 회복 결국엔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여행객 증가까지도 바라보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매수하기 편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텔 신라의 차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를 길게 놓고 좀 보셨을 때 이 상황에서의 가장 최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최근 장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그 하단부의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하단부와 그리고 중간에 추세 하단선들을 터치하면서 이 선을 깨지 않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적자이기는 해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업황 개선이나 섹터에서 코로나19 좀 잠잠해진다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픈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큰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저점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하시면 이 부분과 딱 해서 가장 최하단부의 저점부를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 워낙 실적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CVD 장비 개발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후공정 중에서도 한 공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정, 금속을 연결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흡착이나 다른 반도체 공정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앞으로 이 기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만한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간에 이런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려는 조금 노력 그리고 좀 세밀함 이런 것들이 연말 장세에서는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원익 QNC도 이러한 추세 상승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최근 저점까지 조금 뭐 여유롭게 이렇게 그리신다 하더라도 이 저점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뭐 소재, 장비, 후공정 쪽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결국엔 이 기업들의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에서 그래도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트상 추세 하단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기업의 모멘텀은 무엇인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생 기술을 통해 장비를 개발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ISC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ISC 워낙 급등해 있는 모습인데 추세 하단부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새롭게 써 나간다라고 본다면 이 추세 하단부가 결국엔 추세 하단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그려 나갈지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매수하실 때는 18,000원 언저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ISC도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기본적으로 실적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 추세 하단부도 보시고 매수를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 하단부인지 차트를 보시고 실적을 보시는 거예요.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3분기에 대한 컨센들이 있는지,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서칭을 해보시고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너그럽고 여유롭게 차트, 실적,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가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좀 좋은 습관을 들이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B세미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후공정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종목이죠? LB세미콘도 지금 후공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후공정은 제가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하고요. 마이크로 컨텍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큰 추세선을 그리실 수도 있고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로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저점, 추세 하단부, 하단부, 하단부. 그리고 이 기업을 제가 후공정 쪽에서 소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의 상반기 실적도 괜찮았다. 결국엔 전년도 실적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함께 이 섹터,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함께 흐름을 탈 때 기본적으로 흑자 기업이고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후공정 쪽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연초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족분들하고 함께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다시 조금 하단, 추세 하단부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평한 선을 그려보면 4,800원 언저리에서 이 부분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부분을 지키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SF 반도체가 이제 삼성가와 조금 가족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색을 해보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 저가 부근에서 저점 부분인 4,8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채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작년도 390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15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만 장사를 해준다고 한다면 작년만큼은 충분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시라 하면서 재무 비율에 들어가시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유보금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 시그널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유보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건전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 중에서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LB세미콘도 있고요. LB세미콘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작년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0억, 250억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조금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끝으로 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후공정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인데 네. 지금 마찬가지로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최저점 부분과 최근의 저점을 연결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면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이 권역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후 하락할 때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후 하락할 때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좋다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덜컥 해버리시면 다시 한번 추세 상단 부분에서 상승 후 하락할 때까지 손실을 감내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까지 기다리셔야 되니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보시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추세 하단부에 도달했을 때 매수 찬스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그리고 현명한 매수 습관이 되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반도체 섹터에서 좀 유명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오늘 어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대선 속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전일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 관련 쪽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 고점을 충분히 연내에 가능하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한번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T 기업들의 서버 증설 그리고 IT 기업들의 재고 물량 감소 그리고 자연적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그 펜트업 수요라고 지난번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가족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엔 가구, 가전,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전자제품 이런 곳에 조금 더 소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펜트업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자연적인 수요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섹터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그린 뉴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 연말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유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물폭탄 연말이면 여지없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연말에는 고점 영역에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 19와 관련된 뭐 진단 키트인데 실적이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부분 실제로 그 약을 생산하지는 않는데 시가총액이 1조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덜컥 고점에 따라갔다가는 연말에 여지없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매수하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매수해야 된다. 연말까지는 조금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의 대응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